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앱 인벤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앱 개발 환경의 이해라고 제목은 달아놨고요. 앱 인벤터가 뭔지, 지금 바로 앱을 개발하자는 아니고요. 앱 인벤터가 뭔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인벤터. 뭐, 줄여서 AI2라고도 합니다. 뒤에 있는 2는 버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뭐, 부담 갖지 않고 편하게 들어도 됩니다. 오늘 하는 게 특별한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제 뭐 자꾸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 내용은 앱 인벤터 2, 앱 인벤터가 뭔지, 또 앱 인벤터의 뭐 디자인 뷰, 뭐 디자인 뷰라는 게 디자인할 때 쓰는 화면을 얘기하겠죠. 또 블록 뷰. 앱 인벤터는 크게 봐서 디자인 뷰하고 블록 뷰 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표시될 내용을 설계하는 디자인, 또 어떤 기능을 수행할 건지 그 동작을 정의하는 블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때 이제 블록 코딩 방법, 블록 코딩이 뭔지 간단히 보여줄 거고요. 또 이걸 비교해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것도 간단히 뷰만 하나 보여줄 겁니다.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그 정도 할 겁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즉 앱 인벤터 프로그램 플로 어떤 순서로 프로그램을 짜는지 이걸 가볍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뒷부분에 앱 개발 과정 해가지고 이론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가볍게 넘어갈 생각입니다. 앱 인벤터가 뭐다, 뭘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오늘은 이해를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번 시간은 앱 인벤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왜 이게 또 왔나? 네, 앱 인벤터는 뭐 일반적으로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에서는 자바를 이용해서 개발합니다. 앱 인벤터도 결론 자바로 되어 있다는 거죠. 뭐 자바를 자바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바를 이용하는 방법은 어렵고 좀 사전 지식이 좀 있어야 된다. 프로 언어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고리즘을 구성하고 명령어를 알은 다음에 그걸 하나하나 키보드로 해서 기술하고 타이핑 쳐서 만든 다음에 그거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실행시키는 거거든요. 구글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2010년에 앱 인벤터를 개발해서 무료로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구글이 하지 않고 MIT 미디어랩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와서 많이 쓰고 있고요. 생각보다 이 IT 또 코딩 교육인데 많이 사용하는데 초중고등학교 유치원부터 한 중학교보다는 그 위쪽에 고등학교 이상 아까 원장님이 얘기한 것 같은데 고등학교 이상 대학교에서 주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럼 그 아래쪽에 뭐가 있냐?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램 많이 사용을 하죠. 뭐 그 유사 프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해서 코딩 교육, 코딩 컴퓨터 내부에서 프로그램이 어떤 원리로 구동되는지 그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용 도구고요. 이 앱 인벤터 같은 경우는 그보다 한 단계 진화된 겁니다. 논리적 구조보다 기초 지식이 부족한 사람도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있었는데 앱인벤터 1, 근데 지금은 이제 2014년 이후부터는 앱인벤터 2가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여기는 2014년이라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2016년, 17년 이후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오자마자 바로 쓰질 않죠. 그리고 2007, 8, 9년 이때부터 좀 이제 교육 현장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생각보다 지금 학교에 이 앱인벤터 수업을 하는 교수님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만 다른 수업에 좀 접목해서는 일부 맛보기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커리큘럼상에 이런 수업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전문으로 코딩 프로그램을 짜는 컴퓨터공학이나 소프트웨어 전공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도리어 이거보다 무거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좀 씁니다. 그건 훨씬 이보다 어렵고 자바 언어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쉽고 어려운 건 중간 단계가 없어요. 초보자와 개발 가능자 이 사이가 없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나 저 정도까지는 필요 없는데 간단한 거 하고 싶은데 이럴 때 사용할 만한 도구가 없었거든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프로그램 자체도 어마어마하고 또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초기 2014, 15, 16년도에 제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수업할 때는 툴이 안 적응한 데서 노다지 업데이트 하느라고 정신 못 차렸거든요. 프로그램 사이즈 굉장히 크고요. 어쨌든 구글에서 개발해서 MIT 미디어랩에서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는 앱 인벤터는 여러분들한테 아주 획기적인 기능, 능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앱 인벤터는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폰이나 에뮬레이터 앱을 개발용으로 사용합니다. MIT의 블록 에디터, 스크래치도 비슷한 같은 거죠. 손쉽게 앱을 만드는 그런 저작 도구입니다. 앱을 통해서 실행되는 프로그램 언어이기 때문에 기초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프로그램 기술 별로 없어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도 쉽게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안드로이드 앱이란 말이 들어있는 게 그게 좀 아직은 앱 인벤터의 단점입니다. iOS 앱을 못 만든다는 소리거든요.
지금 한창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보급되진 않았습니다. 재작년 말에 된다고 공고를 했었는데 안 됐고, 작년 말에는 꼭 될 거라고 했는데 아직 안 됐습니다. 근데 올라오는 뉴스레터에 보면은 좀 테스팅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유사 제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사 서비스 소프트웨어들이, 아주 조만간 올해는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뭐 구글이 제안한 앱 인벤터는 레고 블록 조립과 같이 블록을 결합하는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짭니다. 마치 파워포인트에서 도형,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삽입, 도형에서 삼각형, 동그라미 끌어다 쓰죠. 같은 방식으로 하면. 그게 블록 코딩 방식이거든요. 우리가 프로그램 배울 때 C나 자바나 파이썬 같은 걸 배울 때 보면 가장 골탕 먹는 게 뭐죠? 네, 그건 키보드 텍스트 베이스로 하거든요. 모두 타이핑을 쳐야 됩니다. 근데 타이핑 칠 때 그냥 치는 게 아니라 명령어로 써야 되죠. 명령어를 알아야 되고, 명령어 문법 구조를 알아야 되고, 거기다 타자를 적당히 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일반적인 학생이라면 프로그램 언어도 모르고 문법도 모르고 또 영어로 됐다는 거부감도 있고, 거기다가 타이핑 능력도 한글이 아니라 영어로 타이핑하는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질문의 90%가 다 오타 나는 거거든요. 문법을 몰라서 오타, 타이핑 실수 오타, 마침표, 쉼표 이런 거 잘못 써서 거든요. 그런데 앱 인벤터는 가능하면 키보드를 쓰지 않습니다. 필요한 이름을 지정하거나 메시지를 표시할 때만 쓰지, 어떤 작업을 처리한다, 명령을 수행한다 이럴 때는 그냥 블록만 갖다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이핑상에 발생되는 오류, 또 문법을 알아야 되는 그런 사전 준비 과정이 다 생략될 수 있다는 거죠. 즉 명령어를 직접 손으로 적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미리 준비된 블록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아주 쉽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허접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얘는 자바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앱 인벤터에서 만든 걸 자바로 풀어서도 보여주고 싶은데 기회가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프로그램의 논리적인 개념만을 여러분이 결정해 주면 됩니다. 그것도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학생이라면, 그리고 조금 이제 지침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가이드를 좀 받게 되면 쉽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서 쉽다는 거, 그렇지만 그냥 날로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날로 먹는다는 건 전혀 노력하지 않고 그냥 짜지는 거. 아마 한 30년쯤 흐르면 그런 게 나오겠죠. 얼마 전에 헤어토픽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던데, 말만 하면 사람의 말을 이해해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짜줄 수 있는, 그것도 케이스툴이라고 하거든요. 케이스 컴퓨터 에이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짜주는 소프트웨어, 뭐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제 블록 코딩 방식 정도를 갖다가 케이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는 이제 음성인식이 보편화되거나 성능이 향상되면 그냥 말만 하면 지가 짜주는 거죠. 알파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봐도 그 복잡한 것도 구현해내는데, 뭐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 정도는 장난이죠. 네, 아직은 무료라는 거. 네, 유료되기 전에 얼른 배워둡시다. 그리고 필요한 걸로 만들어둡시다. 앱 인벤터가 뭐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프롬 짜는데 이게 도움이 되냐고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몰라도 됩니다. 그냥 단지 구글이 하고 MIT 거기서 하는 거래. 블록 코딩이라는 용어만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앱 인벤터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뭐 볼까요? 예, 요거는 이제 구글이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앱 인벤터 광고입니다. 앱 인벤터 소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소리가 안 나네. 이런. 한글 자막을 집어넣습니다. 나름대로는. 뭐 자기들 광고하는 거죠. MIT 공대에서 만들고 있고 잘하고 있다. 그리고 수학과 영어는 다 배웠지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 그리고 그런 과목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물론 초중고등학교 다 포함해서죠. 우리나라도 최근에 와서 중학교에 이제 코딩 교육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단계고요. 소리가 날 줄 알았는데 소리가 안 나네. 여러분이 그 AI2라고 유튜브 검색하면 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기초를 배우는데 앱 인벤터를 사용했고 이런 식으로 조금 봤죠. 그리고 맨들과 동시에 바로 스마트폰에 넘겨서 그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초보자도 쉽습니다. 전통적인 프로그램 교육이 아니라 이거는 블록 코딩 방식. 그다음에 가르치는 사람도 편하고 배우는 사람도 손쉽게 할 수 있죠. 또 동작하는 내용도 그 자리에서 바로 내 폰에 넣어서 할 수 있죠. 이렇게 복잡한 코딩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프로그램 언어를 배워서 짠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여러분들한테 프로그램 논리만 여러분이 다 이해하고 있다면 손쉽게 모든 걸 작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리가 안 나니까 좀 아쉬운데? 여기 이제 그때 자막이 나오니까요. 뭐 영어로 하는 얘기는 뭐 안 들려도 되지. 버튼 1이란 말이 제일 먼저 나오네요. 우리 다음 주 수업할 때는 아마 이 버튼 1 쓰는 걸 우리도 할 겁니다. 버튼 1을 클릭하면 뭘 하면, 지금 보면 알겠지만 수업은 컴퓨터하고 모바일, 즉 안드로이드 OS가 깔린 스마트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만들고 바로 넣어서 확인해 본다는 거죠. 말도 나옵니다. 사진 찍어서 말도 하고 사진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도 물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쉽습니다. 어린애도 나이 든 친구도 여자도 남자도 다 상관없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폰에서 동작한다는 거는 여러분한테 우리한테 아주 좋은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쓰는 폰은 과거 나사에 쓰는 컴퓨터보다 훨씬 더 좋았다고 얘기 나오죠. 앱 인벤터만 있으면 우리는 그 누가 만들었는지 어떻게 쓰는지 몰라도 우리는 쉽게 그걸 써서 이런 걸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그 프로그램이거든요. 누구든지 앱 인벤터를 무료로 제공되니까 받았으면 됩니다. 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앱 인벤터는 프로그램 설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인터넷만 되면 좋아. 인터넷만 되면 바로 브라우저에서 앱 인벤터 사이트 크라우딩 서비스를 해주거든요. 접속해서 직접 작업을 하면 됩니다. 영상이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해서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Hi, I'm Nick. And I'm Tiandra. We're students here at 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Since coming to college, we realized that although high school prepared us for math, English, and science, it hadn't really taught us anything about a skill that'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programming. In fact, most middle and high schools don't offer computer science classes at all. So, a team here at MIT's Center for Mobile Learning created a tool called MIT App Inventor that allows people of all ages and all levels of coding experience to learn the basics of programming. App Inventor features a drag-and-drop programming interface that allows anybody to create mobile apps for Android devices. Hi, I'm Shay Pokris, and I'm the Director of Education for MIT App Inventor. Traditional programming can be kind of intimidating because people often think of, it's black and white text on the screen, and I don't know what program do I want to program in. There are all these languages, and it can be hard to get started. But App Inventor lets you get right to the logic of programming. Oh, hey, Matt. Hey, how's it going, Matt? Good to see you. You didn't click on button one. That's very exciting. Right, so first you're gonna... What you're going to do is we're going to click button 1. Mobile devices are everywhere. And the discovery that you can customize that for yourself is pretty remarkable. When someone takes a picture, it says, "Congratulations, you're beautiful." And then, yeah. We already know. Today, in our pockets, we carry around more computing power than NASA used to put a man on the moon. And now, you can harness that power using MIT App Inventor. Don't know how to get started? Click on the link below to create your first app. There are tons of tutorials that you can access across the web, made by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App Inventor is free and open to all, so check it out online. Begin personalizing your mobile experience. Happy inventing! 앱 인벤터는 지금 기본적으로 화면 이렇게 앱 인벤터 완 화면입니다. 이걸 집어넣었지? 앱 인벤터 완 화면이거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화면을 설계하는 디자이너가 있고요. 동작을 설계하는 블록으로 둘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작성이 되면 PC 안에서 직접 이렇게 에뮬레이터를 통해서 그 동작을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폰으로 빼서 내 폰에서 바로 그걸 동작시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궁극적으로 무조건 폰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짜는 프로그램은 PC에서 돌려고 짜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폰에서 도는 프로그램을 짜는 겁니다. 스마트폰에서. 그러면 이 PC에서 이거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PC에서 된다는 소리는 뭐죠? PC에서 된다는 소리는 폰의 기능은 무시하고 폰에 있는 기능은 확인할 수 없다는 소리죠. 폰의 기능을 쓰지 않는 아주 기본적인 기능만을 가지고 검사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기능을 다 활용해서 쓰려고 하면 꼭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해서 거기서 돌려야 됩니다. 물론 이거는 와이파이를 통해서 다운로드 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USB 케이블을 써가지고 다운로드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거는 다음 주 시간에 설명을 할 거고요. 어쨌든 자기 편한 방법으로 자기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이 앱 인벤터 프로그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윈도우를 깔게 되면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또는 엣지가 깔리게 되면 거기서는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거는 크롬 브라우저가 제일 좋습니다. 그 밖에 파이어폭스나 그 밖에 기능에서는 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동작 안 됩니다. 가능하면 크롬
크롬 브라우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자바스크립트나 HTML5 관련된 거 인터넷 프로그램 할 때도 크롬 많이 썼었죠. 그거 염두에 두면 됩니다. 프로그램 설치할 필요는 없지만 꼭 크롬 브라우저를 써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둡시다. 예, 이게 바로 앱 인벤터의 기본적인 디자이너 뷰입니다. 디자이너 뷰. 예, 이렇게 나옵니다. 아, 이거 설명하는 이유는 워낙 쉽거든요. 이 화면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이것도 뭐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아,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우리 스마트폰 사용법 배우는 거랑 같습니다. 배운 적 없잖아요. 자꾸 만지다 보면 익숙해지죠? 화면도 스마트폰이 손에 있으니까 자꾸 만지다 보니까 사용법 익힌 거예요. 그걸 체계적으로 배운 적도 없고 이론을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논리적인 구조 모릅니다. 아, 그걸 좀 노리는 겁니다. 자꾸 화면을 보여주고 익숙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 앱 인벤터를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메인 화면입니다. 여기에는 팔레트라고 그래갖고 기본 도구들이 나와요. 재료들이 있죠. 화면에 표시되는 버튼, 아까 버튼 나왔죠? 버튼. 여기 보면 뭐 라벨, 감춰졌네. 뭐 체크박스, 스피너 이런 용어들만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다 알고 쓰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화면을 설계합니다. 여기 버튼을 이렇게 배치하는 거죠. 처음에 배치하니까 텍스트 버튼, 버튼의 문자 해갖고 나오는 거고요. 요걸 뷰어라고 합니다. 이 뷰어, 여기 스마트폰 나왔잖아요. 실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여기다 내가 필요한 객체들을 갖다 배치하면 되죠. 객체라고 하면 버튼인지, 글자 입력하는 창인지, 브라우저인지, 또는 그림인지, 아니면 동영상이 나오는 이런 거 배치해달라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컴포넌트, 팔레트에 있는 컴포넌트를 배치하게 되면 이 컴포넌트란 창에 목록이 쭉 이렇게 뭐뭐가 있다가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배치된 거를 딱 손을 클릭하면 이 특정한 거 하나에 대한 정보가 프로퍼티에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여기다 버튼 배치하게 되면 버튼 배치했죠? 그러면 이 버튼의 크기는 어떻게 되고 여기는 무슨 글씨가 나와야 되고 또 이건 무슨 색깔로 되고 이런 내용이 이 프로퍼티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 개념만 잡으면 돼요. 알았죠? 예. 여기에 있는 재료를 여기다 배치하면 여기 목록이 나오고 목록에서 항목을 선택하면 그거에 대한 세부 속성들이 나와요. 크기, 색깔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렇게 그런 걸 하는 걸 디자이너 뷰라고 합니다. 디자이너 뷰. 이 디자이너 뷰의 기본적인 건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곳에 나오고요. 색깔이 마음에 안 드네요. 예. 그리고 그 밖에 레이아웃, 이거는 배치할 때 어떤 게 레이아웃 하죠. 야, 우리 방 레이아웃을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배치 놓을 건지 물어보는 거죠. 그 밖에 미디어, 드로잉 앤 애니메이션, 센서, 그 밖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필요한 걸 갖다 배치해 주면 되는 거죠. 쉽습니다. 그 밖에 그림, 여기에 제공되지 않고 내가 내 사진, 또 내 음악 이런 거 밑에 보면 여기 미디어라고 있어가지고요. 여기다가 업로드 시켜줘야 됩니다. 아, 저작권이 있으니까 구글이 제공은 안 하는 거니까요. 알았죠? 팔레트, 뷰어, 컴포넌트, 그 다음 프로퍼티 속성창, 그 다음 미디어 창 이런 게 있다는 거. 여기서 화면을 설계한다. 요거만 잘 기억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은 사항이에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행되면서 설계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 오른쪽 위에 보면 여기 디자이너라고 있고 여기 블록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고 있는 게 디자이너 창이었잖아요. 디자이너 창이죠. 디자이너 뷰를 보고 있는데 이 디자이너 뷰에서 블록으로 가서 이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화면이 바뀌면서 나오게 됐죠.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수시로. 한번 볼까요? 블록 어디로 가는지? 다음 페이지에 있거든요. 예. 시간 잠깐 보느라가 멈췄어요. 예, 블록창으로 넘어오던 블록창은 비활성화가 되고 디자이너 창이 활성화되어 있죠. 현재 블록창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오른쪽으로 보면 현재 상태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지금 화면 캡처한 거는 위에 또 다른 메뉴들이 또 존재합니다. 그냥 집중하라고 이를 좀 잘라놓은 거고요. 여기 나온 걸 프로젝트 이름, 프로그램의 이름이 되는 거고요. 여기 스크린이라고 나온 거는 앞에 설명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앱 쓰다 보면 화면이 하나가 여러 개로 나누어질 수 있잖아요. 그걸 나타냅니다. 현재는 처음이니까 하나가 나온 거고요. 애드 누르면 추가로 스크린 추가가 되고 또 다른 화면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블록 코딩이란 말 아까 썼었죠. 블록 창으로 오게 되면 이렇게 기본 블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감춰졌는데 이쪽에 스크린이라는 앱에서 만든 컴포넌트들이 쭉 제시가 됩니다. 여기 나왔네. 블록 모으면은 빌트인 목록이 있고 스크린 목록이 있습니다. 이 스크린은 내가 만든 게 나오는 거고요. 빌트인은 기능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스크린에 있는 내가 설계한 버튼을 딱 클릭하면 그에 관련된 블록들이 쓸 수 있는 블록들이 먼저 제시가 됩니다. 그다음에 마우스를 딱 선택하면 바로 이렇게 배치가 돼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블록이 갖다가 이렇게 갖다 끼워 맞추면 됩니다. 근데
요것을 소켓이라고 합시다. 탁 소리가 나면서 붙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파워포인트도 최신 버전 쓰면 이렇게 비슷한 도형 있으면 근처에 딱딱딱 붙어서 맞추기 편하게 갖다 배치할 수 있게 해주죠. 사이즈도 맞출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이 뷰 창에서 여기는 화면이 둘밖에 없어요. 블록과 뷰 둘밖에 없습니다. 이 블록을 여기다 배치만 하면 됩니다. 물론 여기 선택한 순간에 여기 목록이 제시가 되고 목록을 마우스로 선택해주면 바로 화면에 배치가 되죠. 이 회색 부분은 잠시 나왔다 사라지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블록이란 창이 있다는 거, 요거만 여러분 신경 써주면 되죠. 앱 인벤터는 크게 봐서 디자이너 창과 블록 창이 있어. 이것만 기억하면 앱 인벤터의 반은 배운 겁니다. 시작이 반이니까. 오케이. 예, 보통 블록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복잡한 블록입니다.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앱을 제작하는 그냥 도구를 앱 인벤터라고 하고요. 모든 작업은 드래그 앤 드롭, 끌어다가 갖다 놓는 걸로 합니다. 요것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용되는 언어도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언어 다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 위에 보면 랭귀지 딱 선택해서 한국어로 바꾸면 모든 블록 내용이 딱 한글로 나옵니다. 훨씬 더 친근하죠. 뭐 초딩들도 불러다 놓고 쓰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우리가 꼴의 대학생인데 최고 학부를 다니는데 우리는 다 영어를 쓸 겁니다.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 영어로 된 내용을 한글로 바꾸면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아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스마트폰 우리 한글로 어떻게 바꿀 거예요? 스마트폰 똑똑한 전화기? 말이 좀 이상하죠? 뭐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이란 말이 있어. 네트워크는 네트하고 워크가 합쳐진 거죠. 워크는 우리나라 말로 뭐죠? 일하다. 네트는 그물이잖아요. 그러면 네트워크는 그물일?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영어를 억지로 한글로 바꾸다 보면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능하면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한글 안 쓸 겁니다. 영어로 할 겁니다. 메시지나 이런 건 한글을 써도 되는데 이걸 전체를 한글로 놓게 되면은 외국의 프로 애들이 우리 거 안 받아갈 거고요. 또 그 용어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한글도 제공된다는 것만 알고 있고요. 뭐 안 되면 이해가 잠깐 한글 넘어가서 보는 건 상관이 없지만 가능하면 영어 상태로 놓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블록이라고 하고요. 한글과 영어가 다 제공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작업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코드를 타이핑 치질 않습니다. 이거 자바로 되어 있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창에 자바로 된 프로그램이거든요. 자바 프로그램 자바라고 적혀 있구나. 이렇게 타이핑을 안 쳐도 돼요. 우리는 문법 명령어 몰라도 된다는 소리. 우리는 이렇게 블록만 갖다 놓고 필요한 것만 갖다 배치하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서로 같은 겁니다. 이럴 때 똑같은 건 아니고요. 의미상으로 같다는 겁니다. 블록으로 하다 보니까 타이핑에 번거로움도 없고 오타의 위험도 없습니다. 블록 코딩 방식은 참 편하다는 거. 물론 블록 코딩을 하다 보니까 이미 만들어진 것만 갖다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디테일하게 내가 추가적으로 기능이 필요하다, 추가적인 블록이 필요하다 이런 거는 서비스할 수 없다는 게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자기가 만들었으면 되죠. 그럼 자기가 자바를 배워서 만들면 되죠. 좀 어려움이 있죠. 어쨌든 우리 이걸 쓰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코딩 방식이다. 초보자를 위해서예요. 라는 걸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입니다. 프롬 짤 줄 아는 사람들 해봤죠? 여기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프로젝트 매니저 나오고 코딩 짜고 여기 프레임이나 여기 디버깅 하면서 또 변수의 변화 이런 거 봐야 되는데 보기만 해도 답답하잖아요. 한 글자도 안 나오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코드 베이스, 텍스트 베이스의 프로그래머 개발 툴이기 때문에 초보자 입장에서 접근하기가 좀 거북하다, 어렵다 라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앱 인벤터는 이렇게 블록 코딩 방식이거든요. 그림이에요. 이것도 그림이고요. 그림을 배치하면 추가적인 설명이 나올 뿐이고 우리는 여기서 선택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훨씬 좋다는 거죠. 영어로 블록 코딩에 나온 영어는 영어라고 얘기할 수 없죠. 기본적인 단어만 알면 되고요. 나오는 단어도 한 10대 개 정도로 한정됩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모르면 바로 검색하면 되죠. 검색해도 되냐고요? 당연히 되죠.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방법을 배우는 거지 암기력 테스트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어 능력 나는 기대하지 않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툴 자체가 인터넷 베이스에서 브라우저에서 뜨잖아요. 옆에 버튼 누르고 검색하면 되지 뭐. 번역해도 되고요. 우리는 그림만 마우스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클릭과 더블 클릭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만 할 수 있으면 앱 인벤터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앱 인벤터 이런 디자이너 창과
이런 디자이너 창과 이런 블록 창으로 구성되고 가능하면 영어로 쓰자고 했구나. 그것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뭐 앞에서 했던 내용인데 기존의 안드로이드 프레임 플로우는 자바 베이스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코딩하고 이거를 스튜디오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APK 파일, 이게 설치 프로그램 있죠? 앱 설치 프로그램 이걸 해서 완성시킨 다음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등록시키고 남들한테 배포를 했었죠. 이런 거죠. 즉, 이 부분, 이 코딩 과정의 어려움, 이걸 과연 여러분이 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한 사람들이 야, 이거 안 되겠어. 보다 쉬운 걸로 초보자들도 쉽게 해야 돼. 아니, 우리는 좋은 걸 만들 수 있지만 초보자들은 단순한 것도 못 하잖아. 단순한 거, 가벼운 거는 직접 만들어 쓰라는 거지.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걸 못 하는 건 아닌데 복잡한 거 어려운 거 하려고 그러면 아니, 우리가 화단에 꽃을 심는데 포크레인 쓰면 좋죠. 깊게 확실히 팔 수 있죠. 그렇지만 꽃 심거나 나무 심을 때는 홈이나 삽 정도만 있어도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건축업자, 건설업자가 아니거든. 우리는 전문 개발자가 아니에요. 전문 개발자라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깔아서 쓰는 거고 우리는 그냥 아마추어고 우리는 다른 전공자예요. 비전공자. 아직은 여기서 확신이 안 들다. 이런 사람들이 쓰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이거 갖고도 아니 삽 갖고도 건물 질 수 있죠. 그렇지만 비효율적이죠. 호미 갖고 구덩이 팔 수 있죠.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삽이나 홈입니다. 작은 사이즈를 하는 거고 큰 건물을 질 때 일단은 포크레인이나 불도저 갖다 해야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땅 파는 도구일 뿐입니다. 규모의 차이, 능력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못 파는 게 아니라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앱인벤터는 이렇게 자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같이 자바 프로그램, 텍스트 코딩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블록 코딩하고 바로 확인한 이후에 만들어서 바로 배포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삽질할 거예요. 포크레인 안 해도 돼요. 나는 화분에 꽃 심을 거예요. 땅 파서 건물 올릴 거 아니거든요. 건물 올릴 때는 포크레인 배웁시다. 갖다 씁시다. 네, 앱이벤터 프로그램은 이렇게 간단한 방식, 코딩 방식이 없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네, 앱인벤트의 개발 과정인데 앞에서 얘기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도 이제 프로그램 개발자 순서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한번 정리 한번 해본 겁니다. 프로그램 앱을 개발할 때는 기본적으로 뭘 만들지 구상을 먼저 해야 됩니다. 앱 구상이라고 하죠. 프로그램 구상이죠. 그 소리는 이렇게 화면이 있을 때 화면에 뭘 어떻게 배치할 건지 생각을 한번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서 게임 만들어줘. 그럼 뭘 만들어? 어떤 종류의 게임인지, 게임은 어떻게 진행될 건지, 또 속도라든지 점수 매기는 기준은 뭔지 이런 걸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앱 구상이라는 거는 화면을 어떻게 만들 거고 거기에 대상 객체들을 어떻게 배치할 거고 또 이게 어떻게 움직일 건지 이런 거를 그림까지 그리라는 거 아니라 대충이나마 정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거 없이는 아니 빌딩 올릴 건지 화분에 꽃 심을 건지는 정해놓고 도구를 찾자는 거죠. 그래서 먼저 어떤 앱을 할 건지 구상을 가볍게 해도 형식 없습니다. 자기 생각하는 대로 대충 찍찍찍 그려도 됩니다. 그게 앱 구상, 프로그램 구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디자인. 이때 야 화면에는 어떤 식으로 구성했으면 좋겠어. 여기 총 쏘는 거나 이런 건 밑에 놓고 공으로 해서 총알 동그란 걸로 할까 화살표로 할까 이렇게 가고 그리고 여기에 목표물이 움직이는 걸로 해요. 좌우로 움직일까 상하로 움직일까 이런 거 그리고 그 모양은 동그랗게 할까 네모나게 할까 이런 걸 정해주는 거죠. 그리고 시작할 때 버튼은 가운데 놓을까 밑에 놓을까 점수는 위에 표시할까 아래 표시할까 이런 거를 이게 바로 디자이너에서 하는 거죠. 디자이너. 이거는 혼자 생각, 이건 디자이너. 오케이. 예, 디자이너 배치하면 이렇게 컴포넌트 창이 나오죠. 속성창에서 사이즈 같은 거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개발. 이게 앱인벤터 기준으로 이거 블록 코딩 하는 겁니다. 블록을 갖다 놓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이벤트,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면 사건이죠. 이벤트가 발생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동작을 취했을 때 어떻게 나타나면 된다. 이런 걸 블록을 갖다 놓고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언제? 스크린이 처음 열렸을 때 무엇을? 미사일을 보이게, 적군을 보이게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블록으로 기능을 다 정했으면 동작을 확인해야겠죠. 테스팅을 합니다. 이렇게 에뮬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폰에 직접 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직접 터치하면서 게임을 진행해 보는 거죠.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한 번에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한 번에 다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기능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확인하고 되면 그 다음 단계 기능 버튼 하나 놓고 동작 확인하고 두 번째 버튼 집어넣고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하고 개발은 계속 빙빙 돕니다. 테스트하고 개발한 거 또 테스트하고 또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즉
디자인에서 한 방에 다 그리는 게 아니라 하나 넣고 확인하고 하나 넣고 확인해도 됩니다. 그게 익숙해서 잘하면 한 번에 다 넣고 돌려봐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다 수행되고 나면 그때 개발이 완료되고 그때 플레이스토어에 올려서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거죠. 아직은 여러분 수준이 내 수업을 듣고 팔아먹은 경우가 한 두세 명 있었어요. 한 5,000원어치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팔기 위해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하는 과정, 회비 이런 게 좀 있긴 있는데 어쨌든 가능합니다. 앱을 개발할 때는 뭘 만들 건지, 어떻게 그림이 나타날 건지, 어떻게 동작할 건지 그걸 확인한 다음에 개발이 완료된다는 거죠. 이 과정은 반복된다고 얘기했죠. 이걸 물론 이게 일리 와서 더 고쳐지기도 하죠. 이 내용은 늘 가변적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 끝이네. 예, 지금까지 내가 뭘 설명했는지 기억해요? 예, 앱 인벤터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했습니다. 앱 인벤터 블록 코딩 방식으로 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잘하는 사람은 전문 프로그램 그걸 쓰는데 그건 다 타이핑에서 텍스트 코딩 방식이거든요. 얘는 마우스로 끌어다만 놓으면 된다는 거 그거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아쉬워요? 한 판 더? 예, 아쉽지만 이번 주에는 그냥 개념만 잡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다음 주에 수업이 들어갈 때는 직접 앱 인벤터 올려서 작업해 봅시다. 아, 그리고 하나가 이거 빼먹을 뻔했네. 이번 주 수업하고서 여러분이 요거에 대해서는 좀 조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의 하드웨어 구성, 스마트폰의 소프트웨어 구성, 그리고 여러분 폰에 설치되어 있는 앱의 종류와 용도를 한번 좀 정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하드웨어 구성은 장치 관리자나 뭐 이런 거 보면 되죠. 그래서 현재 여러분 컴퓨터, 여러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CPU는 뭔지, 램은 얼마인지, 그 다음에 메모리는 얼마인지 이런 거 볼 수 있는 창이 있죠. 그 화면 폰에서 보고 화면을 캡처해서 별도 양식의 RGB 파일에 첨부시켜서 제공하기 바랍니다. 또 이 소프트웨어 구성이라는데 요거는 안드로이드 OS 얘기하는 겁니다. 안드로이드 OS 버전은 뭐가 깔려 있는지, 기타 다른 건 무엇이 들어 있는지도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아, 참. 이 하드웨어 구성에서 센서에 대한 것도 좀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CPU, 메모리 이것뿐만 아니라 장치 인포, 그러니까 하드웨어 인포라고 검색하니까 앱들 많이 있더라고요. 하드웨어 인포. 자체적인 것도 확인해도 되고요. 하드웨어 인포라는 앱들 다운받아서 보면 많이 보이거든요. 그걸로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드웨어에 대한 정보. 두 번째, 소프트웨어 정보. 여러분 스마트폰에 대한 거 확인하고 화면 캡처해가지고 제출하기 바랍니다. 또 맨 마지막으로 현재 여러분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앱 중 한 10개 정도 무엇이 있는지 이름, 화면, 용도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나한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요 세 가지 항목 이번 주 과제니까 꼭 수행하고 제공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랩슈트 꼭 해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이 나 혼자 떠드는데 여러분이 뭐 했는지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잊지 말고요. 한번 이럴 때 확인해 보는 거죠. 뭐. 앱 종류는 기본으로 제공되지 않는 걸 해도 상관없이 가능하면 좀 특이한 것들, 여러분이 자주 쓰는 앱 중에서 한 10개를 좀 골라주기 바랍니다. 앱 소개한다 생각해도 되죠. 직접 써보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폰에 깔린 걸 기준으로 합니다. 요거 화면 캡처하라는 소리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끝. 끝이라도 안 나가네. 시간 채우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시간 채우기 하지 맙시다. 양 배우는 거니까 제대로 배워야죠. 예, 수고했습니다.